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사람들, 백악관을 움직이는 실세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역대 46번의 대통령과는 달리 47대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광폭 행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하나하나가 새롭게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책 과연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이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것이 비즈니스 세계나 경제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두 또 중요한 필수 공부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실제로 움직이는 주변 최측근들, 백악관 실세들을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무장관 편입니다. 이름은 마르코 루비오. 자, 우리는 역대 미국의 국무장관들 이름을 상당히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미 1971년도 닉슨 대통령 하에서의 국무장관인데 우리는 그의 이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힐러리 클린턴 역시 오바마 정부 하에서의 국무장관이었죠. 자, 애치슨 라인을 혹시 아십니까? 애치슨 1950년 6월 25일 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한국 동란입니다. 그때 바로 한국 동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애치슨 라인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그동안에 미국에서도 꾸준히 줄기차게 지적되어 왔고 이어져 왔습니다. 애치슨 터널이라는 게요.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우리가 추력으로 지키겠다라는 선을 이렇게 그어서 미국의 방위구역을 설명한 하나의 선인데요. 일본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판을 하게 됐고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1950년 6월 25일 날 남쪽으로 쳐들어왔다. 이게 미국의 주류 정치학계의 분석인데요. 그 애치슨 라인을 그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 출신이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이름 마샬 플랜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 돈을 퍼준 미국의 여유 자금을 유럽에 뿌리면서 마샬 플랜으로서 사실상 서방 경제동맹, 정치동맹 그리고 나토까지도 만들어냈죠. 러시아, 당시 소련에 대항하는 거대한 서방 블록이 바로 마샬 플랜에 의해서 지어졌고 유럽이 마샬 플랜으로 의해서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 마샬 플랜의 마샬도 바로 국무장관 이름입니다. 왜 이게 국무장관 이름들을 들먹이느냐? 그만큼 미국에서 또는 세계 정치 경제 지평에 있어서 미국 국무장관이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지금 우리는 관세 폭탄을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관세 폭탄의 중부수인 재무부 또는 USTR 또는 미국 상무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는 결국 무역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종적인 해결사는 국무부 장관이다.
그런 관점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대해서 국무장관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크고 높고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계엄령 탄핵 상황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미국과 정상적으로 미국의 새 정부, 트럼프 정부하고는 완벽하게 지금 이 서로가 하모니를 맞추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미국의 많은 이 실세들은 한국에 올 일, 한국 부근에 올 일이 있더라도 또 한국에 당초 오겠다고 한 약속, 이것을 캔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6.3 대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미국과 전면적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 전면에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란 분이 있습니다. 이 마르코 루비오 분이란 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 한미 외교 그렇게 썩 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마르코 루비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분이 최근에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무장관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전격 발탁을 했습니다. 참 그 유례가 잘 없는 일입니다. 국무장관,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에 가까운데 외교부 장관을 백악관 안보보좌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요. 우리로 치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에서 김태효란 분이 안보실 차장으로 굉장히 주목을 끌었죠. 사실 그분 위에 안보실장이 김성환이란 분이 있었더랬습니다. 사실 국가안보는 그 어떤 국가 어젠더보다도 더 중요하죠.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뭐 다른 거 사실 존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청와대에서도 또 미국 백악관에서도 백악관의 대통령을 뺀다면 뭐 최고의 실력자가 또 영향력이 큰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자, 원래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월처라는 분이었습니다. 마이크 월처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내부 정보를 관리하지 잘 못했다 해서 여러 가지 워싱턴 조야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한 비판적 여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 월처 국가안보보좌관, 이 안보 관리도 잘 못하는, 정보 관리도 못하는 사람을 백악관으로 뒀다 이러면 이 후폭풍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월처 국가안보보좌관을 UN 대사로 발령을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안보 총책임자가 공석이 된 겁니다. 그 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당신이 함께 맡아. 국무장관 일도 엄청난데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맡아라.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죠. 미국의 200여 년의 역사를 지켜볼 때요. 이런 분이 마르코 루비오 전에 딱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1971년, 70년 닉슨 대통령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을 했던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 헨리 키신저가 어떤 일을 했나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도 역사에 남고 지금까지 세계 정치 경제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은 바로 중국과의 수교였습니다. 중국과 수교하는 것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중국은 한국 전쟁에서 사실 미국과 전면으로 충돌을 했고
서로 대화조차 안 하는 나라인데 미국의 헨리 키신저가 외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중국과 접촉을 했고 중국과 수교를 했어요. 핑퐁 외교, 그리고 중국을 국제 서방 자본주의 무대로 끌어냈습니다. 왜 끌어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당시 소련 견제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냉전에서 처절하게 죽고 사는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 핵전쟁 같은 걸 하게 되면 서로가 다 망하고 또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전쟁을 주로 대체를 합니다. 상대의 돈줄을 말려버리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나라의 방위력, 국가 안보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헨리 키신저는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수교를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사실 미국이 소련을 경제적으로 제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권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뚫어 우회할 수가 있었더랬거든요. 또 중국과 소련은 오랫동안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닉슨 시대 때 국경선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가 조금씩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헨리 키신저가 치고 들어가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을 끌어내면서 그 반대급부로 소련과 중국 관계를 상당히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소련이 결국 무너지는,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고 지금 러시아가 됐죠. 자, 이 얘기를 왜 또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냐면요. 헨리 키신저의 그 세계 지평을 바꿨던 헨리 키신저의 중국 수교 역사가 지금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요. 거꾸로 이번에는 러시아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지금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빨리 끝내고 또 우크라이나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지금 러시아 편을 상당 부분 많이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미국의 강력한 적은 중국이다. 특히 이 중국의 무역전쟁, 여기서 중국의 콧대를 꺾어내야 되는데, 중국 굴기를 막아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친할 경우에 이 미국의 전략이 제 뜻을 발휘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50년 전에 닉슨이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짐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했던 것처럼 지금은 나라만 바뀐 것이죠.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러브콜, 우리 같이 좀 잘 지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줄게.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 그 역할을 할 자가 누구냐? 바로 백악관 안보보좌관 겸 외무장관을 하는 마르코 루비오다.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이것을 방위비와 연동시키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세 폭탄과 방위비를 연결시키는 작업은 누가 하느냐? 백악관 안보보좌관. 또 그리고 방위비 협상은 구체적으로 누가 하느냐? 바로 국무부와 국방부가 하게 되는데요. 국방부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직위를 받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 방위비 협상도 마르코 루비오가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르코 루비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게는 연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연구하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이 마르코 루비오를 좀 알 필요가 있다. 마르코 루비오를 알면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통상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을 패키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마르코 루비오, 그는 누구인가? 지금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대로요. 마르코 루비오는 1971년생입니다. 1971년생. 1971년생인데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플로리다, 미국의 50개 중에서요. 가장 남쪽에, 오른쪽에 툭 튀어나온 곳. 거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사택이 바로 지금 플로리다에 있고요. 이 플로리다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할 때 스윙 보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얻는 자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마르코 루비오란 분, 이분이 여기서 상원의원을 3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2016년에 일찌감치 내가 대통령 하겠다. 그래서 출마를 했더랬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때 좀 소개가 됐었더랬어요, 사실은. 2016년 대선, 그때 누구하고 붙었습니까? 그때 최종적인 승자는 바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던 거죠. 1기 트럼프 대통령 때 그때 같이 붙어서 마지막까지 아주 아슬아슬한 경쟁,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당내 경쟁을 세게 했던 분입니다. 당내 경쟁을 세게 했기 때문에 이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가 상당히 앙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서로가 사기꾼이라고 막 불러 제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책 능력이 없다는 걸 넘어서서 너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사기를 쳤다. 사기를 친 건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다. 이게 사기의 사전적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를 비하한 거죠. 그런 앙금이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선거에 또 한 번 또 당내 경선에 또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앙숙이 됐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이 마르코 루비오를 전격적으로 국무장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워싱턴 전개가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죠. 아니, 앙숙도 장관으로 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대인다운 큰 스케일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특히 이 마르코 루비오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전 세계 외교계가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이 마르코 루비오는 아버지가 쿠바 사람이었거든요. 쿠바에서 공산정권에서 박해받다가 공산정권을 피해서 도망 나온 우리로 치면 탈북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탈쿠바 행각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쿠바를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이제 아들 마르코 루비오를 낳았는데요. 어린 시절 이 마르코 루비오는 아버지의 정말 처참한 탈북자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쿠바 공산당 정권을 특히 많이 저주했겠죠. 이분의 의정 활동, 미국 상원에서 워싱턴에서 한 행동들 보면 특히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에 대한 적개심도 엄청나요. 자, 이런 사람을 외무장관,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했다. 여기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넘기지 않겠다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중국을 좀 손을 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마르코 루비오가 히스패닉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백인 말고 가장 많은 인종, 백인 다음으로 포퓰레이티, 인구수가 많은 인종, 보통 사람들은 흑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흑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은 히스패닉, 바로 남미 사람들이에요. 이 남미 사람들의 지지가 미국 정책을 꾸려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것이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민자가 남미로부터 많이 들어오는데
자칫 잘못 이민자들과 척이 졌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업무를 지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시켜서 히스패닉 문제는 히스패닉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해결해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마르코 루비오는 마이애미 대학 로스쿨을 최종적으로 거치면서 미국 변호사예요. 그리고 마이애미 주 정부에 들어가서 시청에 근무하다가 거기서 밑바닥부터 주의원, 시의원 이런 걸 하면서 오늘날 이제 상원의원 3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72대 지금 국무장관에 오른 거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생긴 지가 250년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국무장관 71번이 지나갔고 마르코 루비오가 72번째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비행기 타고 내리면 그 공항이 덜레스 에어포트라는 데거든요. 덜레스 에어포트, 미국 워싱턴에서 가장 큰 공항. 그 덜레스도 미국 국무장관 출신입니다. 자, 국무장관은 행정부 내에서 장관 중에서는 제일 수석 장관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루비오 장관의 충성심, 본인 생각은 상당히 달라요. 공화당 출신 중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보기 드문 진보 인사다. 이런 평가도 많이 들었고요. 공화당의 오바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무장관 들어오고 나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앞장서서 다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무려 4개 부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말씀 올린 대로 국무부 장관, 또 백악관 안보보좌관, 거기다가 대외개발처, USAID라는 곳, 다른 나라에 원조 주는 것, 거기에 총책임자, 또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정말 중요한 이 직책을 4개나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각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장관들 중에서는 가장 바쁜, 그럼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나는, 이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정말 중요하죠. 미국의 안보, 또 다른 나라의 외교도 안보하고 걸려있고,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철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선거 공약 때 철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우리 방위비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와의 접촉,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가 펼칠 안보 정책, 또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굉장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이 미국과의 이 관계를 트럼프 시대에 과연 어떻게 원숙하게 해나갈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미국 측 창구는 마르코 루비오로 확정이 됐다. 자, 우리 외교와 안보를 총책임질 우리나라의 마르코 폴리오 대응자는 누구일까? 6월 3일 선거 이후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이 마르코 루비오 관련된 얘기, 이 대목은 후속 속보가 있으면 김대호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